현재 상태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우리 그 임대 비율이 8% 정도. 100% 시장 전세 시장에서 8% 정도 돼요. 10%까지 못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임대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정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미 그냥 시장이 민간 임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공 임대가 오히려 일부 들어와 있는 거고 민간 임대 시장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한테만 지금 공공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민간 임대 거의 지금 90%가 민간 임대 시장일 텐데 인정하고 자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적폐로 그걸 자꾸 이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서 결국은 그 화살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산층들이 온전히 내 집 말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전세가뿐만 아니라 월세가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좋아요, 구독, 뭐 만세.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이분은 헐헐 박성희 대표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 부동산을 다 정리해 주셨고요. 특히 서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입지랑 특징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는지까지도 다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 원인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시장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알려고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나온 정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도 또 나오고 정리해도 또 나오고. 제가 지금 세무사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손을 다 놓으셨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막 화를 내시면서 모르겠대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소급이어서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들이면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짜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만큼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작년 이맘때 2019년 딱 이맘때요. 수용성이라고. 야, 그것도 오랜만에 들어본다. 수용성. 수용성. 예, 쏙 수용성. 들어갔죠. 예, 수원, 용인, 성남이겠죠? 네, 수용성이 불탔어요. 네, 작년 맞습니다. 이맘때. 네. 그래서 정부에서 12.16 대책을 네. 내놨어요. 네. 그래서 12.16 대책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했던 거는 초고가 주택. 네. 15억 이상의 주택 구입 주담대, 이게 주택담보 사상 대출. 초유의 정책이었습니다. 네. 대출이 아예 하나도 안 나오는 건. 대출을 안 해준다고 네. 우리가 깜짝 놀랐던 대책이에요. 이게 12.16 대책이.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도 기존에 9억 원 이상은 40%였는데 네. 20%로 축소를 또 했어요. 9억 원까지는 40%, 9억 원 초과 부분부터 20%. 초과는 그것도 10억 넘어가면 아예 안 나와. 안 나온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자금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면 신규 주택 매입 좀 제한했죠. 이게 또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아킬레스건이 돼버렸죠. 그렇죠. 예. 네, 보통은 이제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네.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었는데 바뀐 거죠. 네. 예, 그리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혜택들을 폐지해버린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뭐 12.16 대책이 좀 10억 초과 되는 부분을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깜짝 놀랐죠, 다들. 예, 그래서 12.16 대책이 뭐 부자들만 집 사라는 얘기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현금 부자만 사느냐. 우리는 뭐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그래서 나왔죠. 실질적으로 지금 부자들만 집 샀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이게 참 의도하진 않았을 텐데 자꾸 네.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어서 좀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 16 대책이 강력했었고 아마 올 상반기 때까지 적용이 됐었고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저기까지 있었잖아요. 그 양도세 한시점 감면 혜택이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강남구가 꽤 오랫동안 빠졌었어요. 조정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예. 매도하실 분들 이제 매도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조정이라기보다는 예, 오름폭이 좀 둔화됐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220 대책이라고 220 대책이 뭐였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 경기 지역 우리 또 오랜만에 하는데 수영성, 안시성, 김부검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거 집값이 상승세가 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예, 다시 정리하면 수원, 용인, 성남이 수용성, 안시성은 뭐예요 안시성이? 안산, 안산, 시흥.
성남? 뭐, 성남인가? 예. 성남? 네. 예. 김포가 뭐 오랜만에 예, 저도 이제 네. 그러니까 김포, 예, 그다음에 예. 부천, 검단. 예.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감흥이 그러네요. 새록새록하면서 예. 자, 그래서 이 집값 상승세가 올 초까지 굉장히 뭐 누그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승세를 규제하고자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LTV 규제 강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이 기존에는 60% 대출 해줬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50% 9억 이하분까지는 50%. 네, 여기도 또 나눴죠. 네, 9억 초과분에서는 30%. 30%.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2월달, 3월에 잔금 치려고 하시는 분들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LTV가 갑자기 줄어든 거죠. 네, 그랬고, 그래서 조정 지역 내에서 LTV를 좀 규제한 것이 이익운 대책이었어요. 아. 그래서 현재 조정 지역 50%가 이제 이익운 대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도 지정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부터 이제 또 경기도도 규제에 들어가는 네, 것들이죠. 새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수원은 이때 다 전구가 네, 4개 영통구. 구가 예, 원래 광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영통구를 다 묶었고 권성구, 장안구까지 다 묶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만안구는 제외됐었죠. 평촌이 제외됐었는데 아니니까. 만안구 들어갔죠. 네. 그다음 의왕시. 아. 의왕시는 비조정이었어요. 2월까지. 맞아요. 2월까지 그때. 비조정이어서 내 손 닿아라 이런 거 매수하신 분들, 2월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이주비 대출 뭐 이런 거 좀 자유로웠고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신규 지정하면서 이제 LTV 규제까지 들어갔던 게 20 대책도 좀 기억해 볼 만한 대책이었었네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했고 그다음에 또 그 지정된 것들에 대해서 대출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규제 제대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왕 같은 경우는 2월 20일 이전에는 비조정이었다가 지금은 투기과열 지구가 그렇죠. 1년 만에. 강도가 또 높아졌죠. 1년 만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나온 대책이 뭐예요? 6.17 대책. 그래서 이제 올해 가장 올해. 대표적인 대책이었죠. 그렇죠. 6.17 대책. 네. 뭐였나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음.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이 거의 없어졌죠. 김포하고 파주. 네. 일부 어떤 뭐 투자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일부의 시를 그러니까 이 전에 이제 투기 지역이 있었는데 워낙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규제가 세대지다 보니까 똑같아져 갖고 그렇죠.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랑 붙은 거예요. 묶어버렸어요. 예,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단순하게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된 네. 거죠. 예. 그래서 김포 파주만 제외되고 나머지 수도권이 다 묶여버린 거죠. 그때 김포 파주 제대될 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접경 접경 지역이어서 북한 접경 지역이어서 네, 그래서 뭐 김포가 뭐 6.17 대책이 발표된 날 뭐 김포로 달려가시는 분들 많았고요. 김포 이때 부동산이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쯤에서 제가 아파트 투어 답사를 갔었었는데 네. 밥 못 먹었다고. 네, 맞아요. 중개업자분이 그렇게 하셨다. 맞아요.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갔었는데 그때 굉장히 물건도 많고 굉장히 한산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휴게실에 그 컵라면이랑 빵을 잔뜩 싸놓으셨더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쌓아주시기도 하셨는데 밥 먹어갈 틈이 없다고 막 그리고 하시더라고요. 메트로자이랑 분양권이랑 이런 것들이 정말 거래가 좀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잠실, 삼성, 대치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죠. 그러니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저는 토지만 거래되는 것만 묶는 줄 알았더니 웬걸 그냥 아파트까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것까지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묶어버려서 이제 또 여기서도 풍선 효과가 또 있었죠. 인근 지역으로. 그러니까 잠실하고 도대체 옆에 있는 신촌하고는 뭔 차이가 있냐. 삼성하고 압구정 청담은 무슨 차이가 있고 그렇죠. 대치하고 도곡 역삼은 무슨 차이가 있고 청담하고 압구정은 또 무슨 차이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도곡 그 렉슬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뭐 역삼 많이 올랐어요. 학군지 역삼 많이 올랐고. 솔직히 저것도 올랐어요. 타워팰리스도 엄청 올랐어요. 주상복합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주상복합 많이 올랐고. 도곡동이어서. 그리고 서초 독수리 용왕제 그렇죠. 거의 반복급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인기 없는 솔직히 서초구에서는 뭐 신규로 바뀌고 있긴 한데 많이 들어섰고 거기는 솔직히 이제 상권 근처여서 주거지로서 약간 매력이 일반 다른 단지들보다는. 근데 지금 원체 뭐 거기가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했고 다른 지역이 묶어놓다 보니까 그걸로 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거의 반복급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했던 게 법인. 그렇죠. 이게 법인 정말 재밌었던 것 주담대 같아요. 금지했어요. 이게 투자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었잖아요. 맞아요. 대출과 뭐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법인이 어느 정도 좀 손발을 묶어 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규제들은 규제 지역 내에서만 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규제 지역도 상관없이 다 안 되는 거죠. 전 지역에서 전 지역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담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법인세율 10%에서 20%로 그렇죠. 올려버렸죠. 그냥 이건 일괄 적용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했고 그렇죠. 일괄적인 6억 구간에 대한 어떤 그 공제 한도도 폐지. 이것 때문에 보통 한 거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10억의 물건을 그 법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이때 취했던 분들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나요? 갖고 계시나요? 이게 연말에 팔아야지 혹은 내년 6월 전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말 못난이들은 좀 파신 분들 계시고요. 근데 지금 전국이 다 좀 불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룸 여유가 좀 이제 파는 시기들이 좀 조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 물건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쏟아지는 현상이 우리 6.17 때는 분명히 연말에 그리고 내년 6월 전에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막 우르르 쏟아지는 현상은 없었죠. 예, 어쨌든 뭐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됐네요. 워낙 또 그렇죠. 예, 세금 낼 것들을 감안해 주셔갖고 가격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좀 그래. 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수도권의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자. 야, 이게 지금도 이슈가 되고 2년, 있어요. 이게 2년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좀 추진위에서 지금 좀 갑자기 그 서로 시기와 질투라던 비대위랑 갑자기 추진위가 갑자기 갑자기 으쌰으쌰하더니 갑시다 뭐 이런 조합 설립 신청을 예,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뭐 곳곳에서 이런 뭐 신청을 많이들 하고 지금 계시고. 뭐 압구정 그렇고요. 예, 지금 반포. 예, 동부천 서빙고동의 신동아도 그렇죠. 지금 거의 당겨 왔고 지금 올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압구정 뭐 그래서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일단 예, 신청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2년 의무거주 부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자금 조달서 제출 대상, 그다음에 네. 증빙자료 제출 대상 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했고 그리고 규제 지역 내에 주담대 일으키면 네. 전입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예, 처분요. 예.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이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거주. 자, 그리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네.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면 전세 대출 보증 제한입니다. 아무튼 뭐 투자자들의 손발 뭐 발톱까지 다 깎아놨다고 막. 네, 그래서 법인 어떤 대출 제한이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네. 2년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도 상당히 그래서 아마 컸죠. 6.27 정책 나왔을 때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도 좀 셌었는데 거기다 더 강화시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거야. 그래서 막 굉장히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썼었는데 네,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그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불인이반 같은 강의였는데 5주짜리 강의였는데 2주차에 6.17이 터지고 4주차인가요? 7.10이 터지고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첫 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투자를 못하는구나라는 절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네. 처음 부동산 어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네. 근데 사실은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 크게 이렇게 와닿는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6.17 대책 보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집을 삽니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220 대책이 더 네. 대출 줄이는 게 더. 네. 네. 결국은 뭐 조금 뭐 그전보다 단계가 뭐 자금 증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번거로운 건 추가했지만 못 사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만 조금 불편한 것들이지 실수요로 이사하거나 신규 주택,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방해된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하게 한 것들이.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겁이 많아요. 네. 투자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대책이 나오면은 뭔가 내가 자금 조달에 뭐 문제가 될 것 같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네. 관망의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6.17 대책은 일단은 뭐 무주택자들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대책이었는데 투자자의 손발을 묶어놓는 그런 대책이었다. 그래서 6.17 대책 나오면서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이게 마지막 대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6.17 대책가 패키지 대책이라고 하죠. 710 대책이 나왔어요. 한 달도 되지 않았어. 네, 한 달이 안 됐어요, 진짜. 네. 그래서 세금적으로 좀 강력한 대책이 나왔죠. 그렇죠. 710이. 제일 강했죠. 다주택자 종부세,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했어요. 거의 뭐 4분의 3을 갖고 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뭐 양도세, 네. 양도세 뭐 중과 네. 플러스 뭐 2주택자 플러스 20. 플러스 양도세를 30. 4분의 3을 갖고 가는 거고. 네네네. 취득세는 지금 3배가 올랐고. 그렇죠. 예. 종부세도 종부세도 거의 뭐 지금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들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세율까지 올렸으니까. 예, 체감하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2030년까지 중요한 거는 이건 올해 세금하고 무관하고 내년 세금부터 그냥 내년이죠. 막 폭탄이 될 그렇죠. 거다 이런 내년부터 것들이죠. 예. 그럽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난리가 났잖아요. 벌써.
네. 네, 이게 종부세. 점점 내년에는 더 현실화될 텐데. 내년 아마 12월 달에 곡소리 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뭐 또 제도권 전문가들은 또 그래요. 그 종부세 뭐 20만 원, 200만 원 내는 거 그 정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종부세만이잖아요. 재산세는 그렇죠. 또 재산세가 있고. 근데 안 올해 아예 되니까. 세율이 안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제도권 전문가 분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답답한. 현실을 좀. 네, 넘어가죠. 네. 자, 그리고 네, 예. 710 대책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제 물량 뭐 9,000호에서 네. 3만 호. 그러니까 공급 시그널을 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제만 하는 정부가 아니다. 공급 대책도 있다라고 하면서 3만 원 했었죠. 네. 사전 청약.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네, 모집하겠다라고. 그래서 합치게 되면 6만 정도 되는 거죠. 네. 했습니다. 음. 자, 그리고 규제 지역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세 수요자 소득 기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본다라고 하니까 소득을 조금 더 돈이 많아도 연소득이 많아도 해줄게 뭐 이런 근데 것들이죠.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은 완화했는데 그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6억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적어지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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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서울시에 6억 원 이하 주택들이 거의 없죠. 네. 많이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도 네. 인천도 지금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어요. 없죠.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 34평, 30평대로 찾으시면 6억대 구간 좀 입지가 좋은 곳, 편리한 곳에 거의 좀 줄어들고 있는데 좀 눈을 돌려서 20평대 구간이라도 조금 입지가 좀 나은 곳 쪽으로 6억대로 좀 눈을 돌리시면 그렇죠. 네, 찾아볼 수 있는 단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돈이 부족하면은 상품을 줄이든지 입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4년 단기 임대 폐지하고요. 예, 네. 그렇죠. 8년 아파트 장기 임대 또 아주 네. 편하시라고 폐지했습니다. 자동 폐지를 해주신다고. 자동으로. 자동 말소를 네. 해주셨다고. 그렇게 신청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네. 자, 그랬고 이제 7월 말에는 뭐 임대차 입법 시행했고요. 시행해버렸죠. 네. 왜 3법이 아니고 2법이냐. 네, 그 등록제는 시스템이 없어갖고 내년 내년에. 7월부터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2법 계약 객시 청구권과 그 전월세 상한제.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시행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전세난을 겨냥해서 네. 11.19 대책, 주택 대책을 내놨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11월 네, 19일. 그리고 아무도 이것의 효용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11월 19 대책. 굉장히 많은 빈집, 상가, 호텔을 연끌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정부에서 연끌하겠다. 연끌하겠다. 호텔도 연끌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좀 지적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연끌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형태냐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거 연끌을 해도 구할 수가 없는 집들이고 그냥 가능하고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그냥 실제 할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나 좀 막연하고 그러니까 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지 네. 공급의 시그널을 계속 줘야지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가나 호텔 같은 경우는 취사 시설이 없잖아요. 없죠. 잠만 자라는 건데.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더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조금 현실을 조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변창흠 이제 신임 국토부 장관님 후보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면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걸 발굴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뜨거워했었거든요. 이미 김현미 장관님께서 127만 호를 발굴해 놓으셨잖아요. 놓으셨는데.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실행하시면 네, 되는데. 근데 127만 호라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발언을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업무 보고 안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에 그 발굴해 놓으신 것만 이제 해도. 차곡차곡 진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전세가의 안정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안갯속 같습니다. 전세 시장이.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2부 마지막 하면서 내년 집값 전망 좀 해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약간 박성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12월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년 집값 전망이 그 연예대상 뭐 영화를 하는 그런 의례적인 것 같은데 또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올해는 일단 그러니까 내년에 연초에도 이런 전세난이 이어진다면 매매 가격 추가 상승은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그런 장세의 기저에는 8월에 임대차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그리고
급등한 어떤 전세 가격이 깔려 있고요. 그러니까 70 대책으로 좀 어느 정도 그 투자 심리가 좀 잠잠해졌었는데 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곡점 전세가가 급격하게 올라가 보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살아나게 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세난을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세가 없는 까닭이 사실은 그 임대차법 있지만 그 실거주 기준을 좀 완화해야 맞아요. 돼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그 양질의 공공임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민간 임대를 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공공이 제공하는 우리 그 임대 비율이 8% 정도, 100% 시장 전세 시장에서 8% 정도 돼요. 10%가 못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어떤 임대를 제공하는 파트너로 좀 인정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정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이미 그냥 시장이 민간 임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공 임대가 오히려 일부 들어와 있는 거고 민간 임대 시장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한테만 지금 공공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외에 대부분의 민간 임대 거의 지금 90%가 민간 임대 시장일 텐데 인정하고 자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적폐로 그걸 자꾸 이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서 결국은 그 화살을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산층들이 온전히 내 집 말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전세가뿐만 아니라 월세가도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실거주 요건 완화해야 되는데 네. 매매 물량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신축 자가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80%도 90%, 심한 단지는 이제 97%. 그럼 100%라고 하도 이렇게 올라가고 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재건축 그 거래 물량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 되면은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네. 조합 설립 인가 되면은 일단은 거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거주 5년 소유하신 분들 분들만 하는데 그분들이 팔겠냐고. 못 팔죠. 네. 팔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포 5단지라든지 아니면 10만포 2단지 조합 설립 인가 이제 신청하거나 네. 이제 그 인가를 받았거나 네. 이런 구역들 때문에 이제 전세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줄어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입주권도 재개발 입주권 거래 물량도 줄어들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23일 이후에 사업시 인가를 받은 구역은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 인가 받으면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죠. 네, 그래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각 이런 정책들 때문에 거래 가능한 거, 입주 가능한 네. 거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좀 뭐 정책과는 별개 얘기지만 증여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건 뭐 정책이 증여를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유도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갔죠. 양도세가 워낙에 많으니까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증여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 갖고 갈 만한 것들은 다 증여를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증여가 되면은 또 이제 5년 동안 매물이 그쵸. 잠기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물이 나올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재개발 입주권 거래 물량이 줄어들 건데 네. 한남 3이나 신당 8이나 네. 성수 1 이런 거 지금 관리처분 인가 받았거나 네.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가 되는데 이거는 기간으로 따지면 한 7년 정도. 그렇죠. 네, 관리처분 인가에서 뭐 빠르게 진행되면은 뭐 5년 그리고 7년 이렇게까지 묶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매매에도 전세도 회전할 수 있는 것들 계속 양질의 주택이 좀 줄어들게 되는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뭐 양질의 주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들도 지금 제 용어로는 동맥경화가 왔다라고 죠. 아,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막 집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매매든 전세든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좀 거의 급감하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도요. 사실은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집값 안정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심의 공급
감소시켜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지금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언급한 정책들로 돈이 갈 곳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유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부동산을 흘러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더디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이 그 집한 돈으로 뭐 주식을 뭐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아유,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을 다시 부동산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 있고 토지 보상 받은 금액도 일단은 부동산으로 일부분 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부동산이기 네. 때문에 돈이 계속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없고 그리고 돈이 갈 곳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내년 사실 시장에 명약 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뭐 멀리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닌데 현장에서는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사실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시장 상황까지 살펴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외부 변수들이 또 올 수가 너무 많죠. 있고 네. 그런데 내년 시장은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슬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거나 뭐 외부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뻔해요 지금 막. 그렇죠. 너무 뻔해졌어요 시장이. 그래서 너무 명쾌해서 좀 혼란스럽다거나 하는 게 좀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번에 이제 국토부 후보자님께서 그 토지임대부에 관련된 그 수익을 이제 공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법안까지 발의를 하셨고 그래서 토지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인기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낯설었거든요. 그렇죠. 처음 나온 제도였었죠. 낯설어서 예. 굉장히 인기가 없었고 분양가 자체도 쌌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죠. 그래서 군포는 뭐 실패했고 서초랑 강남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뭐 강남 브리지힐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브리지힐 제가 이름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와, 일단은 그런 일 하셨습니다. 네, 집에 공공주택.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일단 그랬던 건데 그 브리지힐이 지금 분양가가 2억 초반대였어요. 그쵸. 저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서 1억대였고 2억 초반대 지금 13억 정도의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분양을 받을 때도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니까 결국 땅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이 집은 정말 계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실거주이기 때문에 네. 매수를 결정한 거였는데 만약에 수익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LH 나라에 다시 되팔아야 한다라면은 시세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브리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가치를 온전히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상승을 하는데 변 후보자님께서 구상하시는 토지임대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가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한정적이고 그리고 수익을 나눠줄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건물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3기 신도시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지 못할 수 있겠죠. 그냥 뭐 굉장히 지금 이제 애둘러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은 폭등해요, 그러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이제 3기 신도시라는 어떤 그 서울 인근에 좀 입지가 뭐 좋은 곳에 어떤 수요를 기대했었는데. 근데 온전히 내 자산이고 싶지. 내 집만 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그렇죠. 내 거 온전히 갖고 싶은 거였잖아요. 수익을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나누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공공 재건축을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95% 갖고 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100을 만들었는데 나라 50 갖고 가고 플러스 추가 더 50도 가져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수익까지 다 갖고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건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쾌한 논리인데 아무튼 좀 너무 뻔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정책적으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이 일단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네. 지금 청문회 하고 있으시고 이제 네. 좀 변경이 되겠죠. 근데 임기가 일단은 1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네. 그 내년에 4월에 선거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서울하고 부산. 네. 보궐선거. 보궐선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재건축 재개발 혹은 기존의 서울 수도권 시장의 어떤 그 특별히 큰 기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이게 모르겠어요. 그 선거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선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어떤 정책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냥 당만 보고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싫은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시는데 좀 정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 무렵에는 한 내년 경에. 그러니까 내년까지예요, 이번 정부는. 네, 내년 이제 경에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네.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년에 어떤 분들이 후보자가 나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정책들을 굉장히 좀 이전과는 다른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 평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공공기관들이나 지금 후보자님들 가끔 미팅 요청하셔가지고 네. 예, 저는 야당 안 가리고 다 갑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다 갑니다. 제가 공공기관 부르면 가고 많이 다녀주세요, 좀. 예, 그래서 진짜 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고요. 근데 대부분 잘 모르세요. 예,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저는 다 그런 뭐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회의들은 다 참석을 할 거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면 불러주시고요. 다만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하고 좀 다른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 여기까지 하고요. 3부는 짧게 할 텐데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팁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